사람이 지닌 그릇의 크기는 그 자신에게 달렸다. 공자가 말했다. 군자는 용도가 제한적인 그릇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릇은 모양과 크기, 용도가 정해져 있다. 변화의 가능성이 없는 물건이다. 하지만 사람은 언제나 변화와 성장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딱 그 생각만큼의 사람이 된다. 어릴 때부터 발이 묶여지는 코끼리는 아무리 용을 써도 도망갈 수 없다고 스스로 한계선을 그어버린다. 그 결과 어른 코끼리가 되어 충분히 힘이 강해졌을 때도 가느다란 줄로 발을 묶어두어도 자유롭게 돌아다니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한다. 자신의 한계를 설정하지 마라. 그 순간 모든 가능성은 현실이 되지 못하고 사장되어 버린다. 노력하면 누구나 성인 군자가 될 수 있다. 공자가 말했다. 하루라도 그 힘을 인해 실천에 쓰는 자가 있는가? 나는 인을 실천하는데 힘이 부족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 지금 자신이 어떤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 인격을 수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거나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인간다운 삶의 길을 제시한 성인들과 똑같이 되기는 힘들더라도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바뀔 수 있다. 앞으로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나더라도 인간이 지닌 근본적인 문제는 변하지 않는다. 정말 중요한 일에 힘쓰는 것이 현명하다. 하다가 도중에 그만두고 스스로 한계를 짓기 때문에 이내 실천이 어려운 것이지 결코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스스로 한계를 만들지 마라. 공자가 말했다. 힘이 부족한 사람은 중도에 그만둔다. 지금 너는 스스로 한계선을 긋고 있는 것이다. 염구가 공자에게 자신이 공자가 주장하는 도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 나아가려고 해도 힘이 부족해서 더 나아가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공자가 스스로 한계선을 그어놓고 행하지 않기 때문이지 힘이 부족해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일침을 놓는다. 우리가 무엇을 성취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의식의 한계가 어디에 있는지에 달려있다. 나를 한계 짓는 그 의식이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할 뿐이지 힘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만약 염구가 술이나 소고기를 좋아하듯 배움을 즐겼다면 이런 말을 했을까? 염구는 힘이 부족하다고 말한 그 순간에 바로 자신의 한계선을 그은 것이다. 뜻을 크게 가져라. 공자가 말했다. 선비는 뜻이 크고 의지가 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임무가 무겁고 그 길이 멀기 때문이다. 증자의 말이다. 선비는 인간의 도리를 공부하는 자를 말한다. 선비는 인을 이루고 그것을 힘써 행하면서 널리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 임무가 무겁다. 그것이 죽기 전에 끝날지조차 알 수 없기에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이다. 뜻만 거창하고 정작 그것을 해내려는 의지가 강하지 않다면 실속이 없다. 의지만 엄청나게 강하고 뜻이 크지 않다면 궁극적인 경지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뜻을 크게 품고 강한 의지를 다지는 건 모두가 중요하다. 율곡이인은 옛 경전을 공부할 때 자신도 성인의 경지에 이르겠다는 심정으로 했다. 자신의 역량에 한계선을 긋지 않아야 뜻한 바를 이룰 수 있다. 핑계는 끝이 없다. 공자가 말했다. 자두꽃이 나붓기네. 어찌 그대를 생각하지 않겠는가? 집이 너무 멀다오. 생각하지 않은 것이다. 생각했다면 어찌 먼 것이 이유가 되겠는가? 공자는 자두꽃을 나부껴 당신이 생각나지만 집이 너무 멀어 갈 수 없다는 내용의 시에 대해 핑계에 불과하다고 평했다. 만약 정말로 그곳에 닿고자 했다면 거리가 먼 것은 문제가 아니다. 무슨 수를 쓰든가 쓸 테니 말이다. 공자는 인을 생각하는 마음이 이와 같다고 말한다. 사람들은 말로만 인에 대해 논하면서 그것이 얻기 힘들다는 핑계를 대고 실제로는 힘을 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뜻이 있다면, 기운을 집중한다면 한계는 없다. 멀다고 생각하니 먼 것이다. 미리 한계를 정해놓고 핑계거리를 갖다 붙이는 것이다.
그치지 말고 나아가라. 공자가 말했다. 싹이 돋았으나 꼭 키우지 못하는 것이 있다. 꽃을 피웠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있다. 봄에 싹이 돋는 것은 잘 자라서 여름에 꽃을 피우고 가을에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그런데 싹이 났지만 꽃 피우지 못하거나 어찌어찌 꽃은 피웠는데 최종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있다. 죽정이가 되어버린 것이다. 공자는 곡식이 자라는 것에 빗대 학문에 나태하지 말고 끊임없이 정진하라는 말을 전했다. 학문뿐만 아니라 인생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겪는 많은 일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결실을 맺지 못하는 이유는 중도에 그만두기 때문이다. 어떤 일을 시작했다면 그 목표를 위해 중도에 그치지 말고 한 단계, 한 단계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모든 것은 나에게 달려 있다. 공자가 말했다. 산을 만드는데 한 삼대기를 이루지 못하고 그치는 것이 바로 나다. 평지에 한 삼대기 흙만 쏟았더라도 계속해 나아가는 것도 바로 나다. 공자가 배움을 삼태기에 흙을 담아 부어 산을 만드는 것에 비유한 말이다. 흙을 잔뜩 쏟아부어서 산이 거의 완성되기 직전 이제 한 삼태기에 흙만 더 담아와서 부으면 끝나는데 그만둬 버리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아무것도 없는 평지에 방금 한 삼태기에 흙을 쏟아부었다. 이게 산이 되려면 얼마나 더 많은 흙을 쏟아야 할지 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도 분발하여 계속 삼태기에 흙을 나르는 것도 바로 자기 자신이다. 모든 일의 성패는 자신에게 달려있다. 할지 말지는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다. 환경이나 다른 사람 핑계는 대지 말고 삶의 책임을 지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앞의 내용은 임성훈 작가가 지은 책 살면서 꼭 한 번은 논어의 일부분이다. 공자는 인류의 정신적인 성장에 큰 영향을 준 세계 4대 성인 중 한 사람이다. 논어는 공자가 지은 책 중에서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는 최고의 고전으로 뽑힌다. 앞의 책은 논어의 일부분을 아주 쉽게 풀어내었다. 나는 그 중에서 한계를 이겨내는 명언을 가지고 왔다. 스스로 한계를 짓고 있다고 생각해보라. 한계를 이겨내는 가장 첫 걸음은 내가 한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찾아보자. 그것은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일 수 있고 타인의 시선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린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 내 자신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인가? 미래에 내가 후회하지 않을 이유인가? 스스로 계속 사유하라. 그리고 한계를 두지 마라.